자, 우리가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아니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마음가짐이나 생각이 있다면 뭐냐면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서로 소통 자체가 안 되는 존재들이다 하는 걸로 시작을 해야 돼요. 소통이 잘 되는데 뭔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뭐 안 되거나 상대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거나 이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기본적으로 서로 소통이 안 되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나와 너가 다르잖아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해요. 그냥 이해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있고 그 상대가 나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해받고 있구나 하고 느끼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도, 나를 잘 알고 있다는 나 자신도 나를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는데, 내가 안 이러려고 그랬는데 왜 이러지? 그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 말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뭐 이런 경험들 하잖아요. 그 뭐냐 하면은, 내가 나를 이해 못하고 내가 나를 통제 못하는 판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뭐 좌지우지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아예 놓고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서로를 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사실은 어쩌면은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모래 한 알 정도를 아는 걸로 가지고 마치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스스로 그냥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면을 놓고 보면은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어쩌면은 조금은 심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기본적으로 막혀 있다. 근데 막혀 있으면은 내가 더 외로워지고 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넘어서서 누군가와 연결을 되기 위해서 그 막혀 있는 부분을 좀 뚫어보려고 애쓰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애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죠? 언어예요. 말이에요.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이거 자체로 뭔가 통하는 것 같고,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것 때문에 뭔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고 이렇지만은요, 그거를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같은 말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잘한다 하고 잘하네 하고, 예, 정말 잘한다 같은 잘한다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이게 음의 높낮이나 그 안에 담아 놓은 자기 나름의 어떤 그 감정이나 거기에 어떤 뭐라 톤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게 말이에요. 그런 비교적 그런 것들을 담아내지 않으니까 비교적 전달을 한다 하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오해가 쉽게 생길 수 있는 게, 문자를 가지고 주고받을 때 오해가 사실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말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와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주관적인 그 뉘앙스나 주관적인 나름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그 말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단어를 들으면 기분 좋은 기억이 떠오르고, 어떤 사람은 어떤 단어를 들으면 그냥 화가 나는, 아팠던 경험이 떠오를 수 있는 것처럼,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각자의 경험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그 단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말을 주고받을 때 오는 그 한계들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내 말이 있는 그대로 전달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내 귀로 들어오지도 않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누가 나쁘고 문제가 있고 잘못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 때문에 소통은 불가능하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시작하면 소통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답답하다더니 왜 저러냐 이럴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본래 안 되는 존재들이니까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돼.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나, 저 인간은 그냥 확 막혀 있다, 뭐 고집불통이다, 이럴 필요 없어요.
원래 다 고집불통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제가 걸을 거고, 제가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이 걸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잘 안 바꾸고, 자기 옳다는 거 틀렸다고, 내가 보면 많이 보면 틀렸는데 자기는 안 틀렸다고 그냥 주장하고, 그게 사람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자, 이런 과정에서 이런 어떤 존재를 우리가 전제로 하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소통을 해서 자그마하게 빛이라도 들어올 수 있게끔, 물길이 조금이라도 흐를 수 있게끔, 숨을 쉴 수 있게 공기가 조금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할까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뚫어 나가야 되는 그 과정이고, 그걸 우리는 소통이라고 불렀는데, 그 소통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거쳐가야 될 그런 어떤 단계가 있다, 넘어야 될 고개가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인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소통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가꿔야 될 기본 바탕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인품 안에서 특히 소통과 관련해서는 서로가 평등하다는 거. 그게 생각 외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가 특히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이 평등한 문화가 아직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거를 공부한 우리들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한 인간 인격으로 독립된 한 개체로 존중해주는 마음. 그게 이제 평등을 나이가 많건 적건, 배웠건 못 배웠건, 돈이 있건 없건, 얼굴 색이 어떻건, 외모가 어떻건, 그런 거는 아무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거는 뭐다? 한 생명체로서, 한 인격체로서 이 지구상에 같은 시대에 불림을 받아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다 동반자 여행객들이다, 길벗들이다는 마음으로, 다 똑같다는 마음으로 걸어간다면 신부기 때문에 더 존경해야 되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딱 똑같은 인격체로서 같이 존중해 줄 수 있는, 이게 평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는데,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 다르다를 우리가 정말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거다. 다르지만은, 그리고 틀리지 않았지만 불편할 수 있다 하는 거. 내가 좀 더 어려울 수 있다, 그 다름 때문에. 그래서 이 다름을 어떻게 조율해 갈 것인가, 어떻게 서로 균형을 맞게 타협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다름을 대하는 태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긍정이라는 것은 평등하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소통을 하려면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소통이 가능해요.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인정을 해주고 긍정적이라고, 그 사람 자체의 존재를 기본적으로 좋은 면들이 많이 있다는 거.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고 거짓말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는 표면적이고 피상적이고 그 내면 깊이에 들어가면 선한 지향들이나 최선을 다하고 있고, 좋은 어떤 그런 책임감이나 선택할 수 있는 능력들이나 그런 어떤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한마디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긍정을 해줘야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부정하고 나면 그냥 담 싸면 돼요.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나봐야 뭐 내가 필요한 거면 없고 그냥 그만 끊어지면 돼요. 연결고리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가야 될 인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속 강의를 듣고 배우고 하는 거는 이제 지식을 축적하는 건데, 인품에 대해서도 이런 걸 갖고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지식에 해당되겠죠. 그죠? 근데 지식 중에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하면은,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사용되는 도구는 주로 말이나 글이나 또 우리의 몸짓이나 상징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다 한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뭐냐 하면은요,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듣고 있느냐가 중요해.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저렇게 듣고 있으면은, 내가 그거를 이 사람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렇게 듣고 있구나 하는 거를 내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잘 아시는 우아있죠. 청개구리 얘기 아시죠? 그죠? 이 청개구리 엄마는 아들의 평소 모습에서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름대로 터득을 했어요. 얘는 반대로만 하니까 내가 죽을 때 사실은 산에 묻히고 싶은데 산에 묻어달라 이러면은 얘가 분명히 물가에 묻을 것 같아가지고 네. 어디에 묻어달라 그러고 세상을 떠나요. 물가에 묻어달라 그러고 떠나요. 그런데 참 이 아이러니한 게 그거죠. 그죠? 엄마는 평소에 알고 있는 청개구리 아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놈이 엄마 떠나고 나니까 한 번이라도 엄마 말을 들어야 되겠다고 이러네도 그러니까 어디다 묻어요. 엄마 말을 그대로 그냥 물가에 묻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뭐가 더 중요하다? 듣는 사람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소통을 하려면은 나는 아무리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알아들으면은 소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내가 개떡같이 말하는데 찰떡처럼 알아들으면은 소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통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꼭 머리에 담아둬야 될 지식이 하나 있다면은 내가 뭘 말했다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듣는 사람이 뭘 들었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보자. 애들한테 우리 잘 그러죠. 엄마 말 똑바로 알아들었어? 예. 근데 아이는 예 알아들었습니다. 한번 말해봐 이러면은 제대로 말 못해요. 왜냐면 자기 식으로 말하면은 엄마한테 혼날 거거든. 자기 알아들은 대로 말하면은. 그런데 그 아이 안에 마음 안에는 알아들은 게 따로 있어요. 엄마한테 거짓말 하다가 이렇게 거짓말 하다 들통나면 된통 혼나는구나. 좀 더 정교하게 거짓말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얘기했다가는 엄마한테 이제 된통 더 혼나니까 알아들었어요. 거짓말 하면 안 된다는 거요. 예. 그렇게 대답을 하겠지만 애가 알아들은 거는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지식은 꼭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말하는 것도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하겠지만은 상대방이 내 말하는 걸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내가 파악해 보는 거.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 거기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고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한 말이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소통이 원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지식에서는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듣는 사람이 내 말을 어떻게 듣고 있을까에 대한 관심, 주의를 기울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게 이제 기술 부분입니다. 그죠? 예. 기술 부분인데 기술 부분에서는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하고 하는 것을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또 뭘까요? 지식에 해당될 거란 말이에요. 기술은 실제로 배우는 것은 뭐죠? 몸으로 떼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죠? 말하면서 잘못된 건 다시 고쳐서 새로 말해보고 다시 하고 반복하고 이게 기술이거든요. 여러분은 손에 깍지 한번 껴보세요. 이렇게. 다 끼셨어요? 예. 자, 깍지를 딱 껴가지고 자기 손을 깍지인 손을 바라보면은 왼쪽 엄지 손가락이 위로 와 있어요. 오른쪽 엄지 손가락이 위로 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저는 지금 보니까 왼쪽 손가락, 엄지 손가락이 제일 위로 와 있어요. 자, 그거를 만약에 왼쪽 손가락이 제일 위에 와 있다면 오른쪽 손가락이 제일 위로 오도록 깍지를 다르게 한번 바꿔 끼워보세요. 그리고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손의 느낌. 어때요? 처음에 꼈을 때와 다르게 꼈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달라요? 처음에 꼈을 때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다르게 끼면 어때요? 왠지 조금 어색하고 좀 낯설어. 뭔가 편안하지 않아요. 자, 이게 뭐냐면은 습관으로 만들었냐, 습관으로 만들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깍지를 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탁 끼면은요, 습관적으로 끼워왔던 방식으로 끼게 되고 그것이 자신에게 편안함을 줘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듣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지금까지 듣는 습관이나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내가 의식을 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의식을 해서 다르게 껴봤잖아요. 의식을 하지 않으면 평소 습관대로 말하고 듣게 돼요. 그럼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기술을 익힌다는 건 뭐냐 하면은 다르게 한번 좀 더 효과가 있는 듣기와 말하기를 해보자를 배워서 의식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의식적으로 하면은 우리 깍지 끼는 것처럼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왠지 내가 아닌 것 같아. 이건 내 말이 아니야.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런 내 태도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색해요. 뭔가 낯설어. 그게 다른 사람이 보면서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냥 평소대로 하고 살아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변한다면 죽는다는데 왜 그래 갑자기 무서워지게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그냥 사는 대로 살지 뭐 힘든데 지금 이 나이에 뭘 또 새롭게 뭐 연습하고 이런 마음이 드시면은 이건 유혹이에요. 그래서 이 유혹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다른 식으로 말하고 듣는 거를 이제부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연습을 자꾸 이제 해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